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그 문법에서 첫 시간으로 의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의문이 뭘까요? 의문. 의문이라는 것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보통 자음이나 모음을 의문이라고 하죠. 자,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즉, 여기에는 자음이나 모음이 해당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의문이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어요. 자음이나 모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서 자음과 모음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소리도 있기는 하죠. 우선은 먼저 자음과 모음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봤을 때 하늘이라는 단어와 바늘이라는 단어는 무엇 하나 때문에 뜻이 전혀 달라졌나요? 우선 히읗이 쓰였느냐 비읍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작은 단위인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의문에서 자음, 모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초성의 첫 소리가 다르게 쓰인 경우죠. 이런 경우로 또 불이나 물 이런 경우는 비읍이 쓰였냐 미음이 쓰였냐에 따라 뜻이 전혀 달라졌고요. 여기에 이제 중성이 달라지는 경우는 발을 썼느냐 벌을 썼느냐 이렇게 하느냐 아를 썼냐 어를 썼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는 소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종성에 밤이라고 썼느냐 방이라고 썼느냐, 이건 종성의 받침소리에서 미음을 썼냐 이응을 썼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의문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음이나 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이런 의문의 변동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이 받침의 발음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받침에 관련된 발음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우리말에는 음절 끝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7 이외의 자음이 오면 7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7 자음은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되죠. 자,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면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워주시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겠죠. 우리말의 모든 받침은 발음할 때 이 7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이 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밑에 예문이 있죠. 부억 할 때 부억의 키읔 받침으로, 표기상은 키읔으로 쓰지만요, 발음상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7 자음 중 하나로 소리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키읔은 기역으로 소리 나서 부억 기역으로 발음이 나게 되겠고요. 못이라는 단어는 분명 표기상으로는 시옷 받침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음절 끝에 7 자음 중 하나로만 소리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옷은 디귿으로 소리 나는 거죠. 잎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요. 피읍 받침으로 소리 났지만 발음은 비읍으로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낮이란 단어도 즈읍 받침이지만 디귿으로 소리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음절 끝에서 표기되는 모든 받침은 바로 7 자음,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발음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일명 다른 말로는요, 우리가 대표음으로 소리 나기, 대표음으로 소리 나기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실전 적용 예시해 보시면요. 우리말에서 받침 표기가 기역이나 키읔, 쌍기역인 경우에는 발음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역으로 소리 나게 됩니다. 구, 키읔, 박 모두 표기상은 기역, 키읔, 쌍기역이지만 발음은 동일하게 기역으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니은은 받침과 발음이 똑같고요. 뭐 이건 뭐 살펴볼 건 없겠고요. 받침 표기가 디귿, 티읕, 지읒, 치읒, 시옷, 쌍시옷, 히읗인 경우는 대표음 발음이 디귿으로 소리 나게 돼 있죠. 그래서 곧, 솥, 낫, 옷, 있다. 모두 공통적으로 발음은 디귿으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발음은 디귿으로 소리 난다는 거죠. 리을은 리을 그대로 발음과 표기가 똑같고요. 미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비읍과 피읍은요. 비읍은 비읍 소리 그대로 나지만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게 되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잎이라는 단어는 표기상 피읍으로 표기를 하지만 발음상으로는 비읍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절이 끝소리 규칙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응은 역시 발음 이응 그대로 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바는요. 이렇게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이나 이응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성음 자음에서도 울림소리라고 하는데요. 울림소리의 경우는 발음과 표기가 똑같게 나지만요. 그 이외 예사소리 그 이외에 우리가 안울림소리인 자음들 기역, 키읔, 뭐 쌍기역이라든가 기역이나 기역, 쌍기역 또는 뭐 디귿부터 히읗 또는 우리가 비읍이나 피읍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대표음으로 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음이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표기상의 받침, 표기상으로도 그대로 올 때는요. 음운 변화 없이 그대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옥이란 단어는 옥으로 발음이 그대로 똑같고요. 산, 곳, 물, 몸, 삽, 강 모두 표기와 발음이 동일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음군 단순화라는 것입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이 뭐야? 라고 할 텐데요. 자음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자음의 무리는요, 곧 겹자음을 얘기하는 거죠. 받침에 자음이 두 개가 오는 경우예요. 다시 한번 거기 가로 안에 설명했지만요. 자음군이란 자음의 무리, 곧 받침에 오는 두 개의 자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닭, 갑. 이 경우에서는 리을, 기읍과 비읍, 시옷이라는 겹받침이 와 있죠. 이런 걸 자음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발음을 할 때 대표음으로 소리 나기 되기 현상에 의해서 하나는 탈락을 하고 하나만 남게 되죠. 자, 음절 끝에 겹받침이 올 때는요. 두 자음 중 하나가 이렇게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겹받침 표기에서 표기는 이렇게 기역, 시옷, 니은, 즈, 니은, 히읗,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히읗, 리을, 티읕, 비읍, 시옷이 표기되는 경우 둘째에 오는 자음이 탈락을 합니다. 기역, 시옷의 경우에서는 시옷이 탈락하고요. 니은, 지읒의 경우에서는 지읒이 탈락을 하죠.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이나 리을, 시옷, 리을, 히읗은 뒤에 자음인 비읍, 시옷, 히읗이 탈락하고 이렇게 리을만 남게 되고요. 비읍, 시옷에서는 시옷이 탈락하고 이렇게 비읍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 나와 있죠. 예로 넋이란 단어는 기역, 시옷 받침으로 쓰지만 발음상으로는 시옷이 탈락하고 기역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언따라는 단어도 니은, 지읒에서 니은, 지읒이 탈락하고 니은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겹받침, 즉 겹받침 자음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의 예외 발음이 있다고 했는데요. 중요하다고 별표가 3개 되어 있죠. 예외 발음을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용언의 어감 받침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대표음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즉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 쌍기역으로 발음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말개 쓸 때는 리을 기역과 개 이렇게 어미로 개 할 때 기역이 어감 받침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을 기역은 리을로 소리 나는 거죠. 기역은 탈락하고 대신 뒤에 건 된소리 깨 쌍기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게 맑고 맑거나 자주 출제되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죠. 단 여기서 막다의 경우에서는요. 리을 기역의 막다는 디귿이 와 있죠. 기역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리을이 탈락하고 기역만 남고요. 뒤에 건 된소리가 돼서 막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기억을 기억으로 발음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밥다의 발음은요, 우리가 보통 밥으로 발음한다, 비음만 남게 되고, 리을은 앞에 그 자음인 리을은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밥고 밥다. 우선 이 경우 리을 비읍의 원래 대표음은요, 리을로 소리 나는데 이 밥다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여기 예문을 보시면요, 리을 비읍의 얇다, 여덜. 그래서 모두 리을로 소리 나는 거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밥다, 밥고 이렇게 밥, 리을 비읍 받침, 밥다의 발음은 밥으로, 비읍으로 발음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 넙죽하다, 넙둥글다, 넙은요. 여기서는 비읍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넙죽하다, 뒤에 건 된소리가 돼서 넙죽하다, 넙적하다, 넙둥글다 이렇게 된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용언에서 동사의 형용사 어간과 어미의 형태라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자, 우선 먹고, 먹다, 먹고, 먹어서. 먹이란 부분은 변하지 않는데 다고, 어서라는 부분은 변하고 있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지 않는 먹 부분은 말의 줄기라고 해서 어간이라고 하고요. 모양이 바뀌는 다, 고, 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의 꼬리라고 해서 말 어자의 꼬리미를 써서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침에 오는 쌍기역, 쌍시옷은요, 겹받침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하나의 헛받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겹자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의 자음, 헛받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닦다, 있다, 닦다의 쌍기역은 기역으로 소리나면 되겠고요. 대표음으로 소리나기 위해서. 있다에는 쌍시옷이지만 이 경우는 디귿 대표음으로 소리나서 있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받게 되지만요. 박다의 경우 겹받침인 리을 기역은 이 중에 앞에 자음인 리을이 탈락하고요. 뒤에인 기역만 남아서 박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따 된소리가 나죠. 이런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지 않고요. 앞에 자음인 리을이 탈락한 거기 때문에 탈락 현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까지 살펴봤고요. 연음 현상이라는 걸 좀 살펴볼 텐데요. 연음 현상이라는 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음운의 변동에는 음운 변동의 현상으로는 넣지 않습니다. 받침이 뒤음절의 첫 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음운 변동 현상에는 그래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음 현상이 가장 먼저 실현되는 환경은 표기상 받침이 그대로 뒤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었죠. 우리가 꽃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음절의 끝소리에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디귿으로 소리 나겠죠. 꽃이라고 이렇게 소리 나요. 하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 꽃이라고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그 조사가 붙었어요. 이는 여기서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발음상 앞에 있는 치읓 받침을 그대로 그냥 올리는 겁니다. 꽃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음 현상이 먼저 실현되는 환경이 뒤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말이 좀 어렵죠? 형식 형태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모음이나 또는 우리가 용언에서 어미 부분, 즉 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앞말의 받침 소리를 뒷말의 첫 소리로 이어 발음한다 라고 했어요.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꽃의 디귿으로 발음이 나지만 꼬디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치읓으로 그대로 올려서 꽃이라고 발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뒤에 이어 우리가 보통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앞말의 받침소리를 뒷말의 첫 소리를 이어 발음한다.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라는 것은 조사나 또는 어미 또 여기에 접사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죠. 그 예로 보시면
꽃이, 치읓을 그대로 올리면 되고요. 꽃을 꽂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접사의 경우는요. 먹이라고 할 때 이라는 접사가 붙어 있는데 먹다라는 어간에 자, 이라는 접사가 붙어 있죠. 이럴 경우는 기억을 그대로 올려서 먹이. 웃음도 웃다란 말에 음이란 접사가 붙어서 명사처럼 쓰였죠. 웃음, 시옷을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어미는 동사 형사가 활용 시 모양이 바뀌는 부분이다 라고 했어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면 이렇게 해서 먹 뒤에 다고, 은이, 으면 이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 기억을 그대로 올려서 발음 나면 먹으면, 먹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앞말받침의 자음이 치읓일 때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에, 이 이런 것들이 오면 꽃에라고 쓰긴 하지만 발음은 치읓을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되죠. 꽃에. 그 다음에 꽃이 이렇게 되죠. 먹이도 먹이 이렇게 되고요. 먹으면 맑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겹받침 기역시옷, 비읍시옷, 리을시옷의 시옷이 뒤음절로 연음이라는 건 이어져 발음될 때는 된소리, 즉 쌍시옷으로 발음하게 된다. 예를 한번 볼게요. 넋시 같은 경우는요. 겹받침의 기역시옷의 경우는 시옷만 올립니다. 그래서 넋시라고 하지 않고요. 이때 된소리 쌍시옷으로 발음된다고 했으니까 넋시라고 하는 거고요. 값을이 아니라 값을, 외골스로 이렇게 하죠. 외골이라는 말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음 현상이 이렇게 바로 적용되지 않고요. 나중에 실현되는 환경이 있는데요. 이 나중에 실현되는 환경. 자, 연음 현상이 나중에 실현되는 환경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 뒤에 연음 현상을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여기 예문을 먼저 볼게요. 꽃 다음에 위. 이 위는 실질 형태소라고 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 아래라고 해서 분명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꽃이 할 때 이는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죠. 자, 이렇게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때 꽃 할 때 이 치읓을 디귿으로 바꾼 뒤에 올려요. 그래서 꽃위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시킵니다. 여기다가 좀 하나 더 얘기를 들어드리면 먼저 이렇게 어떻게 바뀌느냐. 자, 잠깐만요. 여기 색깔을 좀 넣어야겠네요. 이게 잘 나오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서 꽃 위에서는요, 먼저 꽃의 치읓이 디귿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 디귿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꽃 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흙이라는 말에 아래라는 이렇게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가 왔을 땐 이 리을 기역 중에 기역은 올라가죠. 그래서 기역이 올라가는데 우선 리을 기역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이때는 자음군 단수를 먼저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리을은 탈락하고 기역만 남은 상태에서 기역이 올라가죠. 흙 아래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참고로 맛있다와 멋있다의 발음은요. 맛있다, 멋있다로 이게 허용도 하지만 원래 원칙적 발음은 맛있다와 멋있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맛있다의 맛의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요. 있다는 우리가 실질 형태수죠.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디귿을 올려요. 그럼 맛있. 그 다음에 쌍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으로 바뀌고요. 뒤에 건 된소리가 나서 따 이렇게 되죠. 그냥 맛있다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준 발음 원칙이고요. 멋있다도 멋있다가 표준 발음이 원칙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도 멋있다 맛있다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은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팁으로 밭이랑이라는 것의 발음이 나오는데요. 밭이랑이 뭘까? 밭과 논, 나는 밭이랑 논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랑은요. 만약 조사로 쓰인 거죠. 이럴 때는요. 이게 조사면 형식 형태소라고 볼 수 있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티읕이 그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밭이랑 그럼 최종 발음은 이렇게 끝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해서요. 이 모음 앞에 티읕이나 디귿이나 티읕이 오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이 구개음화예요. 그래서 구개음화라는 걸 한 번 더 적용받아서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어서 밭이랑 이렇게 최종 발음은 나게 되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인 이랑일 때는 밭이랑으로 발음하지만요. 만약 이걸 실질 형태소로 볼 수도 있어요. 이랑이 뭐죠? 실질 형태소라뇨? 라고 할 텐데 이랑은 우리가 논의 고랑과 두둑을 합쳐서 이르는 그 명칭이에요.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나는 밭이랑을 열심히 일구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랑은 조사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일 때는 어근으로 보니까요. 실질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밭에서 디귿으로 바뀐 상태에서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왜 갑자기 니은이 들어가냐?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그 다음 니은 앞에 디귿이 오면 비음화의 현상을 위해서 최종 밭니랑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자, 아직 그 니은 첨가나 비음화 현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요. 이 음가가 없는 이응 자리엔 니은이 첨가되고요. 니은 앞에 이렇게 디귿이 오면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에 의해서 밭니랑으로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밭니랑은 여기서 실질 형태소일 땐 밭의 고랑과 사이가 높게 올려 만든 두둑이란 곳을 가진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먼저 음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연음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뒤쪽에 바로 적용 연습 문제 나오니까요.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